젊은 의사가 혼수 상태에 빠진 여성 백만장자의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깨어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병원의 중환자실은 기계들의 꾸준한 소음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살균된 방 안의 유일한 생명의 징표였습니다. 올리비아 응우에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새하얀 시트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6달 동안 그 상속녀는 혼수 상태에 갇혀 있었고 그녀의 사고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서 간호사들은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에이든 리 박사는 예외였습니다. 에이든은 그녀의 침대 곁에 서 있었고 턱을 꽉 다물고 있었으며 그의 흰 가운은 구겨진 셔츠 위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검은 눈은 올리비아의 가슴을 감싼 붕대 위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 붕대는 방치되어 누렇고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붕대 위를 맴돌았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박사님 멈춰요라고 수간호사 마가렛이 그의 옆에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녀의 붕대를 갈아줄 수는 없어요. 절차가 있어요. 에이든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절차라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6달 동안 이 붕대가 너무 꽉 조여져 호흡을 제한하는 상태로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구하는 데 신경을 써요. 마가렛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억만장자 공인인 올리비아 응우엔이에요.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녀의 가족은 여기 없어요. 에이든은 인내심이 바닥나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붕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그를 막기 전에 그는 멸균 가위를 집어 낡은 천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붕대가 벗겨지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올리비아의 창백한 피부에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에이든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병원 관료주의 아래에서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그럼 해고하라고 하죠라고 에이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숙련된 정밀함으로 움직여 낡은 붕대를 새 것으로 교체했고 그것들이 꼭 맞으면서도 조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피부를 잠시 스쳤고 차가운 정적에 대한 덧없는 따뜻함의 순간이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고 그들 사이에는 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가렛은 그의 항의가 잦아들면서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에이든은 뒤로 물러서서 가운에 손을 닦으며 올리비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심장 모니터가 더듬거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신호음이 또 다른 신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에이든의 숨이 멎었습니다. 마가렛은 숨을 헐떡이며 클립보드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60, 65, 70. 에이든은 맥박이 뛰는 채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올리비아의 가슴에서 희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생명의 깜박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6달 만에 처음으로 올리비아 응우에는 변하고 있었고 에이든은 그녀를 가두고 있던 침묵을 방금 깨뜨렸습니다. 중환자실은 밤의 희미한 푸른빛으로 빛났고 기계들은 불안한 유령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에이든은 구석에 앉아 태블릿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림자가 그의 지친 얼굴을 새겼습니다.
올리비아의 심장 모니터는 그 놀라운 급증 후에 진정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녀가 그를 느낀 것처럼 그녀의 맥박이 치솟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료 파일을 훑어보았습니다. 6달간의 스캔과 기록이었습니다. 32살의 올리비아 응우에는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메르세데스를 몰다 충돌했습니다. 목격자 없이 잔해와 혼수 상태뿐이었습니다. CT스캔은 가벼운 뇌진탕과 경미한 타박상을 보였고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 신경과 의사의 메모에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원인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명확하다는 것은 에이든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그는 그 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붕대를 갈아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을까? 아니요,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의심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혼수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녀를 이런 상태로 만들고 싶었다면? 방을 서성이는 그의 운동화가 바닥에서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올리비아는 인공호흡기가 슉슉거리는 가운데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날카롭고 평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정복한 기술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적과 가족 그리고 경쟁자들 그녀의 제국을 노리는 누구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침묵시킬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은 그녀를 가두어 두는 미묘하고 사악한 약물이라는 형태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은 부자들을 위한 권력 다툼을 숨겼습니다. 에이든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여기 있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복도로 빠져나가 물품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선반에는 바이알과 모르핀 그리고 생리식염수 등 이상한 것은 없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다 거주 뒤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액체가 반쯤 담긴 표시 없는 바이알이었습니다.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것을 주머니에 넣은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연구실 기술자인 친구 제이크에게 전화했습니다. 에이든. 지금 새벽 2시야라고 제이크가 신음했습니다. 이것 좀 분석해줘라고 에이든이 속삭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내일. 제이크는 투덜거리며 동의했습니다. 아침에 에이든은 허름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나 바이알을 건넸습니다. 제이크가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라벨이 없네?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검사해줘, 빨리라고 에이든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제이크가 전화했습니다. 에이든은 식당에 앉아 있었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용량 맞추제야라고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의식을 잃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억제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에이든의 속이 가라앉았습니다. 고마워, 제이크. 그는 마음이 복잡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한 사보타주의 완벽한 진정제였습니다. 가족이나 경쟁자 중 누군가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의 푸른 안개 속으로 돌아온 올리비아는 변함없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잊을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가까이 앉았습니다. 바이알이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들을 수 있든 없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결의로 거칠었습니다. 그는 누가 왜 그랬는지는 몰랐지만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는 꾸준히 삐 소리를 냈지만 이전의 그 급증은 전투의 함성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비가 병원 창문을 두들겼고 꾸준한 굉음이 중환자실의 웅웅거림을 삼켰습니다. 번개가 블라인드를 뚫고 번쩍이며 에이든이 앉아있는 방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는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폭풍은 세인트 어거스틴 병원방 맨해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16시간 동안 근무했고 피로가 그를 끌어당겼지만 올리비아 응우에는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차트는 열려 있었고 숫자와 메모가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베개 위로 쏟아져 있었으며 인공호흡기는 6달 동안 끊임없이 그녀의 폐로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의 일상적인 생체 신호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방을 가로질렀고 폭풍이 희미하게 울렸으며 그녀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고 맥박은 62 산소는 안정적이었고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담요를 고쳐주었고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경련했습니다. 에이든은 숨을 참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한 떨림 상상이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헛된 희망이었어라고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가 몸을 일으키자 그녀의 속눈썹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눈이 깜박이며 위를 쳐다보았는데 흐릿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청진기가 바닥에 덜컹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올리비아라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넓고 탐색적인 그의 시선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그는 펜라이트를 그녀의 동공에 비췄습니다. 동공은 느리지만 실제로 수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무릎을 두드렸고 그녀의 다리가 희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녀는 6달 만에 깨어났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맙서사 그는 말을 멈췄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서성이다가 돌아왔고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튜브가 그녀를 침묵시켰지만 그녀의 표정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라고 그는 마음이 급해지며 반쯤 웃었습니다. 붕대와 진정제였습니다. 그가 뚫고 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순전히 우연일까? 어쨌든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약을 먹였다면 그들이 알게 되면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마가렛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범인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케이프. 그는 의자를 가까이 당겨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봐요 라고 그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안전해요. 저는 에이든 리 박사예요. 제 말 들려요. 한 번 깜박이면 예수였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알았죠? 한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또 한 번 천천히 깜박였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면봉으로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아드레날린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손으로 그녀의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 줄게요라고 그는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줄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는 폭풍과 쏟아진 커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길일은 개와 같은 단순한 것들에 대해 그녀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신호를 가르쳤고 한 번 깜박이면 예수 2번이면 노였습니다. 통증은 2번 깜박였습니다. 피곤하면 한 번이었습니다. 미약한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의대 시절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폭풍은 몰아쳤습니다. 그의 고집과 실패한 봉합술에 대해 그녀의 입술이 경련했고 미소의 기미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강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약하게 구부러져 그의 손을 잡았고 연약하지만 격렬한 신뢰였습니다. 그의 숨이 멎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비가 쏟아졌으며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어났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한낮의 혼란으로 웅성거렸고 쟁반이 덜컹거리고 전화벨이 울렸으며 목소리들이 긴급함의 불협화음 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에이드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의 초점은 마닐라 폴더를 팔에 끼고 행정동으로 향할 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늦은 밤과 은밀한 수색의 연속이었고 올리비아의 혼수 상태에 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각성은 그에게 불을 지폈고 이제 모든 단서는 한 이름 다니엘 응우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남동생은 20대 후반에 매끄럽고 세련된 인물이었고 모두 맞춤 양복과 계산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형제로서 그는 그녀의 사고 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녀의 광대한 기술 제국을 관리했으며 그 편안함이 에이든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가 파고들수록 더 추악해졌습니다. 다니엘은 병원에 너무 자주 있었고 이상한 시간에 방문 기록이 있었으며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이 발견한 바이알 그 진정제가 있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다니엘은 동기와 수단 그리고 여동생을 그림자 속에 두려는 대담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의 돌파구는 그날 아침에 찾아왔고 그는 경비원을 구슬려 몇 달 전에 중환자실 영상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거칠지만 명백한 그 영상에는 다니엘이 어두운 복도에서 작은 바이아를 초조해 보이는 간호사 제니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녀는 올리비아의 담당이었던 조용한 여성이었습니다. 에이든은 그 교환을 지켜보면서 맥박이 빨라졌고 다니엘의 손이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제니의 어깨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휴게실에서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주머니에는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제니가 더듬거렸고 그녀의 눈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쉬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하라며 $5,000를 줬어요 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그 고백은 영상과 함께 금과 같았습니다. 에이든은 영상에서 시간과 날짜가 찍힌 선명한 스틸 사진을 인쇄하여 이제 옆구리에서 타오르는 폴더에 넣었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포식자였고 여동생의 평생의 업적을 훔치기 위해 약을 먹였습니다. 다니엘이 병원 고위층과 회의를 하고 있는 임원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에이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고 고개들이 돌아가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세련된 테이블의 상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양복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든의 돌진하는 모습을 알아채고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박사님이라고 다니엘이 컵을 내려놓으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방해를 하시는 거죠? 에이든은 테이블에 폴더를 내동댕이 쳤고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영상의 스틸 사진과 제니의 녹취된 고백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야 라고 그는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독살해왔어 다니엘. 당신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녀를 그 혼수 상태에 빠뜨려 놓았지. 방은 수군거림으로 폭발했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니엘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그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유지되었습니다.
그건 대담한 비난이군요, 의사 양반. 증거는 있나요? 아니면 그냥 관심을 끌려는 건가요? 에이든은 사진을 두드렸고 그의 손가락이 다니엘의 거친 이미지를 찔렀습니다. 보안 영상이야. 당신이 바이아를 건네는 장면이지. 그리고 당신의 간호사 그녀가 다 불었어. 올리비아를 약에 취하게 하고 조용히 시키는데 $5,000. 익숙한 소리 아닌가? 다니엘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의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당신은 주제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사회에 한 번만 전화하면 당신의 경력은 잿더미가 될 거야.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든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렸습니다. 해봐. 모든 것의 사본과 테이프 파일 그리고 증인들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끝났어.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던지든 나는 그녀를 보호할 거야. 다니엘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에이든 위로 우뚝 솟았고 그의 목소리는 휘식거렸습니다. 너는 죽은 목숨이야, 리. 그녀는 내 여동생, 내 사업이야.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미 건드렸지. 에이든은 흔들리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물러서지 않으면 다음은 경찰이 이걸 받게 될 거야. 당신 차례야.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니엘의 턱이 경련했고 그의 눈은 서류를 훑어본 다음 다시 에이든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코웃음을 치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성전을 즐기세요라고 그는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야. 문이 그의 뒤에서 쾅 닫혔고 에이든은 놀란 구경꾼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었고 아드레날린은 여전히 솟구쳤으며 흩어진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대결은 도박이었고 그는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적을 만들었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올리비아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에이든은 라운지를 떠났고 그의 발걸음은 중환자실로 돌아갈 때 빨라졌으며 폴더는 이제 그의 소나귀에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의 폭풍은 겉었고 올리비아의 방에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통해 숨소리가 꾸준했습니다. 에이든은 의자를 가까이 당겼고 폴더는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그는 그녀의 손을 스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를 느꼈고 연약하지만 격렬하게 그의 결심을 북돋웠습니다. 다니엘은 반격할지 모르지만 에이든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는 그녀를 위해 이길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 살균된 벽은 블라인드를 통해 쏟아지는 늦은 오후의 황금빛 안개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올리비아 응우엔의 침대는 위로 기울어져 있었고 인공호흡기는 사라졌으며 코에 끼는 캐뉼라가 그녀의 폐로 산소를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깨어 있었고 그녀의 회복은 망각의 가장자리에서부터의 느린 기어오름이었습니다. 에이든 리는 그녀 곁에 서 있었고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의 초점은 숫자에 있지 않고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한때 흐릿했던 그녀의 검은 눈은 이제 연약한 명료함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희미했지만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라고 그녀가 사용하지 않아 거칠어진 목으로 쉰 소리를 냈습니다. 에이든은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쟁반에서 컵을 집어 그녀의 입술에 빨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얼굴을 찡그리며 한 모금 마신 다음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라고 그는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저를 부려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입술이 경련했고 미소의 유령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라고 그녀가 각 단어를 힘겹게 숨쉬며 겨우 말했습니다. 에이드는 웃었고 그 소리는 방의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에 말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편적인 말들 뿐이었고 기침 사이에 쥐어짜는 단일 음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문장을 이을 수 있었고 모든 단어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각성을 비밀로 유지했고 남의 눈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면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생체 신호에 대한 모호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다니엘의 위협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에이드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고 올리비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서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작은 수건을 꺼내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그녀의 피부는 깨어나는 노력으로 시원하지만 축축했습니다. 말해줘요라고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고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왜 당신이죠? 에이드는 멈췄고 수건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왜 저라니요? 왜 저를 위해 싸우는 거죠? 그는 수건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무릎에 팔꿈치를 얹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묻으려고 했어요, 올리비아. 그들이 이기게 둘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날것의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약간 돌려 천장을 쳐다보았고 숨이 멎었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그녀는 말을 멈추고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내 인생은 공허했고 가족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에이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그녀의 혼수 상태는 단지 약물 때문이 아니라 항복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죠라고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쳐다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꿰뚫는 듯했습니다. 당신이요. 그 단어는 무겁고 솔직하게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고 그 무게가 자신에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닻이었고 그녀가 놓아버렸을 때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고 있었고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날들은 회복의 일과로 흐릿해졌습니다. 에이드는 그녀를 물리치료를 통해 안내했고 그녀가 평행봉을 잡을 때 그의 손은 그녀의 떨리는 팔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첫걸음은 흔들렸고 그녀의 다리는 몇 달간의 위축으로 휘청거렸지만 그는 그녀를 매번 붙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끊임없는 격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밀었고 땀이 이마에 맺혔으며 그녀가 해냈을 때 그는 지친 눈에 자부심을 빛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그는 근무가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희미한 방에 그들을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카드 한 벌이나 책 등 그녀의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가져왔지만 대부분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퀸스에서 자란 이야기와 그를 의대에 보내준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자전거를 쓰레기통에 들이받고 웃어넘긴 때에 대해 그녀는 들었고 그녀의 쉰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으며 천천히 그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라고 그녀가 어느 날 밤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명확했지만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어서 돌아가셨고 다니엘 그는 질투했고 모든 것을 원했어요. 저는 혼자 회사를 세웠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에이드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손은 침대 위 그녀의 손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써요라고 그가 단호하지만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것을 닦아냈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가 긴장을 풀 때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들 사이에 실을 엮었으며 그의 완고한 희망과 그녀에 묻혀있던 힘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것을 포착했고 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표정이었으며 그의 맥박은 무의식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방은 황혼의 부드러운 호박색으로 빛났고 도시의 웅웅거림은 먼 자장가였습니다. 에이드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의대 룸메이트들을 위해 요리를 하려다 재앙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진짜 목청껏 웃었고 그는 그것을 음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였고 자세를 고치면서 얼굴을 찡그렸으며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여 그녀의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당신은 이걸 잘하네요 라고 그녀가 이제는 속삭임이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형편없는 요리 이야기요. 아니요 라고 그녀는 멈췄고 그녀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어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을요. 에이드는 멈췄고 그의 손은 베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기는 새로운 무언가로 가득 차 두꺼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가락을 스쳤으며 망설이지만 의도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다시 살고 싶었던 이유예요라고 그녀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쉰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고 따뜻한 기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그녀의 말에 솔직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냈고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몇 주 동안 무시했던 끌림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 위로 손을 밀었고 손가락을 깍지 꼈으며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가락 관절을 어루만졌습니다. 올리비아라고 그는 시작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는 그녀를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파도처럼 그는 그녀를 팔에 안았고 그녀의 연약함을 조심했지만 그의 품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녹아들었고 그녀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으며 그녀의 숨결은 그의 목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고 병원 비누 냄새가 그녀만의 독특한 무언가와 섞였습니다. 그들은 침묵에 쌓여 그렇게 머물렀고 세상은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희미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환자와 의사 보호자와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었고 함께였으며 틀림없이 사랑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은 카메라 플래시에 거친 섬광 아래 번쩍였고 기자들의 무리가 파리처럼 윙윙거리며 올리비아 응우엔이 내려왔고 그녀의 걸음거리는 손에 든 지팡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3주 만에 그녀는 이전 모습의 그림자였고 더 가늘고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에이든이 잘 알게 된 불로 타올랐습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보조를 맞추었고 턱은 굳어졌으며 이제 그들의 변호사 레이첼 킴의 손에 든 법정 무기가 된 증거가 담긴 마닐라 폴더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다니엘을 벽돌 하나하나 무너뜨릴 것입니다. 안에서 법정은 세련된 나무와 속삭이는 긴장감의 전장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검은 정장은 깔끔했으며 그녀의 시선은 복도 건너편의 오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의자에 기대어 비웃었고 그의 변호사는 옆에서 자신감에 매끄러운 벽이었습니다. 에이든은 올리비아 뒤에 앉았고 손은 꽉 쥐었으며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레이첼은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방을 가르며 사건을 제시했고 살인 미수사기 올리비아의 제국을 훔치려는 음모였습니다. 보안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었고 다니엘의 그림자 같은 모습은
그가 제니에게 바이아를 건네는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간호사의 녹음된 고백이 이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다니엘의 미소가 흔들렸고 그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은발의 엄격한 여성 판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네이첼은 올리비아를 증인석으로 불렀고 그녀는 일어섰으며 그녀의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날 것이었고 잃어버린 6달 오빠의 배신 그녀를 침묵에 묶어둔 약물이었습니다. 방은 그녀의 모든 말에 매달렸고 에이든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녀가 끝났을 때 다니엘의 변호사는 그것을 왜곡하려 했고 스트레스와 오해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봉이 내리쳐졌습니다. 내일까지 휴정합니다라고 그녀가 말했고 다니엘의 시선은 에이든에게 독을 품고 쏘아졌습니다. 밖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에이든은 언론으로부터 올리비아를 보호하고 대기 중인 차로 안내했지만 그는 그들 위에 있는 시선의 무게 다니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네이첼은 검찰이 징역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화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드물고 격렬한 미소를 지었고 에이든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끝났어라고 그녀가 말했고 그는 그것을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재개되었고 판결은 빠르게 나왔고 유죄였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자 다니엘의 얼굴이 뒤틀렸고 그의 위협은 법정의 수군거림에 묻혔습니다. 올리비아는 숨을 내쉬며 에이든에게 기댔고 그녀의 안도감은 뚜렷했지만 그들이 법원을 떠날 때 공기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에이든의 직감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군중을 훑어보았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후드를 쓴 거대한 인물이 기자들을 뚫고 똑바로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엎드려라고 에이든이 소리치며 그녀를 뒤로 밀었습니다. 폭력배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에이든은 몸을 숙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남자는 다시 달려들었고 손에는 금속의 번쩍임 칼이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앞으로 몸을 던져 공격자를 태클했지만 칼날이 그의 팔을 스치자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끙끙거리며 폭력배의 손목을 고정시켰고 경비원들이 몰려와 남자를 끌고 갔습니다. 올리비아의 비명이 혼란을 뚫고 나왔고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그녀의 손이 에이든을 잡았고 피가 그의 소매를 적셨습니다. 에이든.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었습니다. 그는 팔을 움켜쥐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긁힌 거야. 하지만 그녀는 듣고 있지 않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상처의 스카프를 누르며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습니다. 군중이 갈라졌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으며 곧 그들은 구급차에 탔고 올리비아는 그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이야기는 전국 TV에 보도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지팡이는 의자에 기대어 있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카메라를 마주할 때 꾸준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약을 먹였고 제 회사를 훔쳤으며 오늘 그것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남자 에이든 리 박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는 저를 구했고 저는 제 것을 되찾을 거예요. 앵커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진실을 밝혔을 때 그녀의 회복과 다니엘의 음모 그리고 에이든의 용기였습니다. 아침까지 그녀의 회사 이사회는 그녀를 복직시켰고 대중의 지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에이든은 세인트 어거스틴 병원의 병상에 누워 있었고 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거즈 아래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올리비아가 들어왔고
그녀의 정장은 스웨터로 바뀌었고 머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쟁반과 물 그리고 청과 작은 구급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차례예요라고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환자인가? 정확해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천을 물에 적셔 그의 이마에서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경건했으며 몇 주 전 그가 그녀를 돌보았던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무서웠어요라고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과 마주쳤으며 반짝였습니다.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에이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뺨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맞을 수 있어요.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대었고 그녀의 숨결은 그의 피부에 따뜻했습니다. 방은 희미해졌고 그들만 남았으며 그녀는 그의 상처를 돌보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보호했고 그들의 역할은 조용하고 깨지지 않는 유대감 속에서 뒤바뀌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빛났고 맨해튼 스카이라인은 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으며 반짝이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올리비아 응우에는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의 실루엣은 맞춤 블레이저를 입고 날카로웠으며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재판 후 3개월이 지났으며 그녀의 힘은 모든 걸음걸이에 돌아왔습니다. 에이든 리는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손에 맥주를 들고 조용한 아픔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국을 되찾았고 그녀의 이름은 헤드라인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헤드라인이 바뀌었고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끊임없었습니다. 억만장자 상속녀가 의사 남자친구와 어울리다 올리비아 응우에는 충성심을 사고 있나 그들이 병원을 떠나고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 도처에 붙어 있었고 캡션은 암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물이었고 그는 아무도 아니었으며 세상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에이덴은 그날 아침 휴대폰을 스크롤했고 댓글은 그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깊이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단지 이야기를 위해 그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의심이 스며들었고 그가 떨쳐낼 수 없는 느린 독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돌아섰고 그의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밤 조용하네라고 그녀가 방을 가로질러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탐색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지팡이를 버렸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다시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녀의 눈은 그에게 닿았을 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맥주를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긴 근무였어.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확신하지 못했으며 소파에 그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무릎이 그의 무릎을 스쳤습니다. 에이든 나한테 말해봐. 그는 숨을 내쉬었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 밖의 소음이야. 우리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는 망설이며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당신이 지원하는 자선단체 같은 존재라고.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고 분노의 성광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바보야 알잖아. 내가. 그 말은 그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은 당신이야. 억만장자 천재 온 세상이 당신 발 아래에 있어. 나는 그냥 청진기와 임대료 통제 아파트를 가진 남자일 뿐이야.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라.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다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신경 쓸 것 같아.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목이 메어 외면했습니다. 나는 신경 써. 나는 당신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침 없이 살 자격이 있어.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이지 타블로이드의 웃음거리가 아니야. 그의 불안감이 날 것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아래에서 뛰는 사랑과 충돌했습니다. 그는 서서 서성거렸고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할지도 몰라. 당신이 숨 쉴 수 있게.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다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아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녀가 그의 소용돌이를 가르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걸 결정할 수는 없어. 올리비아 내 말 들어봐라고 그녀가 그를 마주하게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당신 이전에 죽어 있었어. 혼수 상태 이전부터. 혼자였고 배신당했고 진짜는 아무것도 없었어. 당신은 내 삶을 되찾아 주었는데 이제 키보드를 든 몇몇 해커들이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떠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하고 애원하며 떨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야. 에이덴의 숨이 멎었고 그녀의 말이 스며들었지만 의심은 완고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고 그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좋아라고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원해. 이거 봐. 다음 날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에이덴은 무대 뒤에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올리비아가 세련된 시내 스튜디오에서 마이크의 바다를 마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방은 웅성거렸고 기자들과 카메라들 그녀의 이름의 무게가 그들을 나방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존재는 위험이 있었으며 그녀가 말하자 잡담은 죽었습니다. 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라고 그녀가 꾸준하고 명확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에이덴 리에 대해서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는 제 의사 남자친구나 어떤 졸이 아니에요. 그는 부가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저를 구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저를 위해 싸웠고 저를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저는 그 때문에 여기 있고 그를 사랑해요. 그녀는 멈췄고 그녀의 눈은 군중을 통해 에이덴의 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쓰세요.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방은 함성과 클릭 소리 그리고 숨막히는 소리로 폭발했지만 에이덴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머릿속의 소음을 씻어내는 해일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혼란을 무시하고 똑바로 그에게 걸어왔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믿어라고 그녀가 더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팔이 그녀를 감쌌으며 세상은 그들만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응이라고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굵었습니다. 믿어.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에게 몸을 기댔고 그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변화를 느꼈고 사랑은 비평가들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스튜디오를 떠났고 도시의 포효는 먼 웅웅거림이었습니다. 반발은 사라질 것이고 가십은 지칠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소음 위의 삶에 헌신했고 이제 아무것도 그들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공기는 봄의 희미한 향기 피어나는 나무와 신선한 흙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에이든 리는 브루클린 공원의 단순한 나무아치 아래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은 긴장된 채 앞에서 깍지 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1년이 지났고 이제 29살인 그는 넥타이 없는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었고 안경은 바람에 약간 김이 서렸습니다. 그 앞에서 올리비아 응우에는 들꽃으로 만든 임시 통로를 걸어 내려왔고 그녀의 흰 드레스는 부드럽고 꾸밈없이 흘러내렸으며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33살의 그녀는 빛났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풀려 있었으며 한때 그녀였던 상속녀의 흔적은 없었고 단지 사랑에 빠진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친밀했으며 20명의 손님 대부분 에이든의 의대 친구들과 세인트 어거스틴 병원의 몇몇 충성스러운 직원들이었습니다. 카메라도 팡파르도 없었고 단지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주례자의 부드러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쓴 서약을 교환했고 에이든의 목소리는 폭풍과 침묵을 통해 그녀 곁에 서겠다고 약속할 때 메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겠다고 맹세할 때 꾸준했습니다. 그들이 키스했을 때 박수는 부드럽고 진심이었으며 힘들게 얻은 사랑에 대한 조용한 환호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재산의 대부분을 해산하는 서류에 서명했고 수십억 달러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여성 보호소를 위한 자선 단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그것을 광기라고 불렀고 그녀는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살 만큼은 남겨두었지만 그녀가 세운 제국은 더 이상 그녀의 세장이 아니었습니다. 에이든은 그녀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에 있었으며 가슴 속에는 자부심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라고 그가 반쯤 놀리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은 없어. 그들은 퀸스의 소박한 브라운스톤으로 이사했고 고층 빌딩을 듬성듬성한 잔디가 있는 뒷마당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일은 한 달 후 시작되었고 그들은 소외된 지역의 구석에 있는 땅딸막한 벽돌 건물인 응우엔 앤리 클리닉의 리본을 잘랐습니다. 에이든은 몇 년 동안 그것을 꿈꿔왔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보험도 질문도 없이 단지 치료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녀의 사업 수완은 그의 비전을 콘크리트와 청진기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관리했고 그는 환자를 관리했으며 함께 그들은 이팅거리를 생명선으로 바꿨습니다. 클리닉은 매일 웅성거렸고 감기에 걸린 아이들과 통증이 있는 노인들 그리고 전에 의사를 본 적이 없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검사실을 돌아다녔고 그의 흰 가운은 후드티로 바뀌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긁힌 무릎을 치료하거나 쉰패 소리를 들을 때 울려 퍼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앞쪽 책상에 앉아 약속을 잡고 조용한 불로 기부자들을 매료시켰으며 그녀의 옛 회의실의 강철은 이제 친절을 향해 구부러졌습니다. 그들은 늦게까지 일했고 나란히 앉아 서류 작업을 하며 테이크아웃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그들의 리듬은 끊김이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클리닉의 작은 현관으로 나갔고 그날의 마지막 환자는 떠났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타올랐고 태양은 연립주택 아래로 지고 있었으며 금이 간 보도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에이든은 난간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팔은 올리비아의 팔을 스쳤으며 손에는 식어가는 커피 한 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빛을 받았으며 목에는 스카프가 느슨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희미하게 웅웅거렸고 차들과 목소리들 그리고 삶이 있었지만 여기는 그들뿐이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어. 라고 그가 그녀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과 마주쳤으며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그녀는 그의 손에 손을 밀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깍지 꼈으며 그의 작업으로 생긴 굳은 살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함께.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느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그들은 손을 잡고 서서 석양이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뒤의 클리닉은 벽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약속이었고 그들이 싸워 이겨낸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혼수 상태도 배신도 가십도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의심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진짜 무언가 그들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평선은 넓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마지막 빛이 사라지면서 에이덴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녀의 머리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깨지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었습니다. 해는 수평선 아래로 젖고 응우엔 리 클리닉의 현관에는 부드러운 빛이 남았으며 에이든과 올리비아는 여전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세상은 단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 박동이었고 혼돈과 탐욕에 대한 사랑의 조용한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중환자실의 폭풍 후 치는 밤부터 이 황금빛 황혼까지 그들의 여정은 용기와 신뢰 그리고 어떤 힘도 깨뜨릴 수 없는 유대감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안으로 돌아섰고 내일의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빛이었습니다. 만약 에이든과 올리비아의 이야기, 젊은 의사의 반항이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백만장자가 그의 보살핌 속에서 다시 영혼을 찾은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비범한 것을 믿게 만드는 소울 스토링 스토리즈 채널을 구독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잊을 수 없는 여정에 함께하세요.